세 번째 단점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걸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나 지금 이게 너무 좁아요. 사장님 죄송해요. 이 컵홀더 때문에. 네. 이거 이 컵홀더 진짜 단점. 네. 세상 제일 단점. 저 이런 미친 차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정신 나간 차는 처음 봤어요. 열면은 안에 있는데 뭐 그런 정신 나간 소리는 하지도 말고요.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살고 29살 박환식이라고 합니다. 차 소개해 주시죠. 폴스타 2 롱레인지 듀얼 모터, 이제 옵션은 파일럿 플러스 패키지. 저는 원치 않았지만 20인치 휠 넣어야 되는 그런 옵션을 출고하였습니다. 2월에 처음에 사전 계약 다 했고요. 프리컨 피규어라고 그냥 빨리 나올 수 있는 거 받아서 4월에 출고 받았고요. 2달 만에. 네, 가격은 6,690만 원이고 제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으로는 보조금이 380만 원. 지금 몇 킬로 타셨죠? 9,000km. 2달 반 정도 만에 9,000km면 한 달에 거의 3,4천 킬로를 타신 거네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 폴스타 2를 구매해서 타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네. 어쩌면 주행거리가 가장 길 수도 있고 그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실 것 같아요. 10% 안에는 무조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0,000km 인증도 카페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알겠습니다. 어쨌든 1등은 아니지만 폴스타 2를 사서 주행하신 분 중에서는 네. 가장 경험한 다음에 말하신다고 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장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다. 일단 최고죠. 오늘 당장 프리 컨피규어를 잡으시면 2주 이내에 받으실 수 있다. 자, 프리턴 피규어 계속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폴스타 같은 경우는 딜러사가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옵션을 선택하셔갖고 차량을 신청하시면 언제쯤 출고될 것 같다, 언제쯤 뭐 선정 예정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안내 메일이 오게 되는데, 그런 거 말고 먼저 만들어진 재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문했던 분이 이제 차량을 취소했을 때 재고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고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아침에 될 수도 있고 오후가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홈페이지에 프리 컨피규어 카라는 형태의 메뉴로 갑자기 올라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새로 고침을 했었을 때 먼저 잡으면은 3시간 동안 내가 살지 말지를 고민하실 수 있고요. 사게 되면은 100만 원 계약금을 결제를 하시면은 내게 된다. 내게 됩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길게는 1년 반까지도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거랑 비교했을 때 폴스타 2는 좀 부지런을 떨면 바로 살 수 있다. 네, 나는 2달 만에 받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폴스타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마찬가지로 딜러사가 없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드리면 전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딜러사는 원래는 사실 있어요. 잠깐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폴스타에서 나오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딜러사가 따로 없다 보니까 결제 조건이라는 것 자체를 이 클라이언트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츠나 BMW, 폭스바겐 뭐 이런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파이낸스를 써야 되는 우리나라의 아주 고질적인 단점 아닌 단점이 있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약간 저리의 할부를 좀 쓰고 싶으면은 카드 수수료를 내가 직접 지불해야 되는 악습 아닌 악습이 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폴스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카드로 결제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캐시백으로 좀 많이 받으셔갖고 뭐 2.6% 할인을 더 받으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구매할 때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고 딜러사가 알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는 딜러가 다 해줘서 너무 편했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불편함으로 다가오실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폴스타 코리아라고 제가 매번 외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달에 한 23만 원 정도 충전하고 있거든요. 전기를 한 달에 23만 원 충전하신다고요? 네, 그럼 내연기관으로 치면 한 달에 한 4-5천 km 정도, 거의 기름값으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 네. 1년간 무제한 공짜입니다. 무제한. 폴스타 2밖에 없으니까 네. 폴스타 2를 사면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무제한 전기가 공짜. 네. 네. 티머니 카드네요. 네, 이렇게 카드를 줘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차량을 충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한 달에 기름으로 치면 80만 원어치를 넣고 계신다. 네.
그러니까 지금 3개월 되는데 주행거리가 거의 만에 다다랐죠. 그렇죠. 실제로 근데 네. 이게 지금 400마력이 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고급이 넣어야 되거든요. 네. 그럼 100만 원이 넘습니다, 실제.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정도 가격대에 느낄 수 없는 독특한 고급감이 들어가져 있다. 요런 거 네.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소한 소재 같은 거. 네. 근데 이거 말고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네. 함으로써 고급감을 아니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씩만 짚어주세요. 보통 유럽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제 맵등이라고 하죠. 이 맵등, 네. 독서등 네. 이제 이 조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온오프뿐만 아니고 조도가 조절이 되죠. 네. 밝아지고 어두워 누르고 있으면 좋고요. 네. 디자인적으로 정말 짚을 건 많지만 몇 개만 짚자면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도 있고요. 이런 포인트. 네, 그리고 이런 뭐 가방걸이도 좀 특이하게 오, 가방걸이 따로 단 거 아니었어요? 네 원래 달려 있는 원래- 순정으로. 아, 이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네, 여기에 이제 볼펜 꽂이도 있고요. 오, 볼펜 꽂이. 네. 그리고 이 차에서 사실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사이드 미러. 모르시던 분들이 보면 신기할 수 있어요. 태가 없어요. 네, 프레임리스 사이드 미러. 요즘 룸미러는 프레임리스가 워낙 많아서 이제 별로 네. 이제 신기하지 않은데 사이드 네. 미러 저도 좀 처음에 신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말하시는 거 보면 폴스타2의 심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폴스타2의 기초 과정도 안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기초 과정 한번 짚고 간 겁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OTA. 테슬라 다음으로 현존 최고의 OTA. 잠시만요. 벌써 마지막 장점이에요? 벌써 마지막?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OTA. OTA 어떤 건가요?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선 업데이트죠. 네. 일반적인 차량의 내부 이런 인터페이스뿐만 아니고 주행에 관련된 것도 업데이트가 가능하고요. 뭐 배터리 시스템이나 구성까지도 업데이트가 가능한 OTA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존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C40 같은 경우에 볼보 같은 경우에 불과 지난달까지만 해도 엄청 까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토홀드가 없었어요. 오. 충격이시죠? 네. 이번에 OTA로 업데이트를 해줬어요. 그래서 오토홀드가 업데이트로 됩니다. OTA로 됩니다. 업데이트 되는 게 뭐가 좋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아직 전기차를 안 타보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있죠. 네,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자율주행 기술은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나중에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 소프트웨어가 나왔을 때 이 차에는 그대로 업데이트를 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출시할 폴스타 3 같은 경우에는 올해 10월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라이다 센서가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그거를 OTA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2025년에는 자율주행 이제 레벨 3로 네. 업데이트를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벌써 마지막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제가 좀 너너무 길게 얘기할 것 같아갖고 뭐 괜찮아요. 저는 또 장점 이러면 일단은 환경부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는 주행거리도 하나의 장점이지 않을까요? 원래 몇 킬로미터 갈 수 있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얼마까지 주행을 해보셨나요? 일단은 충전했을 때. 337km로 인증을 받았는데 93% 기준으로 450도 일단은 갈 수 있는 걸로도 나오고요. 에어컨 켜고 안 켜고? 출고를 여름에 받았으니까 네. 에어컨을 안 켜고는 못 사. 아, 하늘을 긴팔 입고 다니는. 네. 연비 운전 하고 안 하고? 연비 운전은 하지 않습니다. 아, 네. 연비 운전할 거면 듀얼을 사지 않고요.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기준 하에 전비가 항상 5는 나와요. 아, 네. 근데 어차피 이게 배터리가 77kg짜리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대부분 그냥 완충했을 때 400은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점 끝나신 것 같으니까 이제 네. 단점으로 하나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점 이제 뭐 어차피 댓글 많이 달리겠지만 뭐 중국차라는 모명 뭐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됩니다. 자, 중국 차라고 하는 게 맞아요? 중국 산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맞지 않을까요? 네. 근데 중국 차라는 게 중국 브랜드는 또 아니니까요. 사실 어떻게 비하적인 의미다 보니까 네. 중국산 차량은 맞다. 네, 중국산 차,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실제로 이런데 벗기면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다면서요? 블랙박스 이런 거 보조 배터리 달 때 이제 네. 친구랑 같이 내장재 뜯어보니까 거기 써 있더라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볼보 네. 메이드 인 차이나. 알겠습니다. 일단 1번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다 하고 하셨는데 네.
2번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단점은 글쎄요, 폴스타 코리아? 그게 무슨 의미예요? 폴스타 코리아 자체가 처음에 마케팅을 했었을 때 서비스는 볼보에서 받으면 된다라고 마케팅을 했는데 애시당초 그렇게 할 거면은 볼보 AS 센터 자체에 간판을 폴스타도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랜드로버식이었잖아요. 그렇죠. 폴스타 오너들 입장에서는 뭐 AS 센터 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새빵살이. 그렇죠. 볼보 AS 센터에 폴스타 간판을 추가해줘야 된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거면, 왜냐면은 지금이야 폴스타 2만 운영을 하지만 앞으로 출시할 폴스타 3, 5 전부 다 1억이 넘는 차량들이거든요. 그럼 1억이 넘는 차량을 AS를 받으러 가는데 그 브랜드의 AS 센터가 아닌 볼보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오너 입장에서는 좀 약간 기분이 썩 좋을 것만 같진 않다. 알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단점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거는 제가 좀 이걸 먼저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 지금 이게 너무 좁아요. 아, 사장님 죄송해요. 이 컵홀더 때문에. 네. 이거 이 컵홀더 진짜 단점. 네. 세상 제일 단점. 저 이런 미친 차, 이거 하면 안 돼요. 이런 정신 나간 차는 처음 봤어요. 네. 이 컵홀더로 저는 안 써요. 네, 컵홀더가 하나인가요? 원래는? 예, 하나입니다, 하나. 아, 열면은 안에 있는데 뭐 그런 정신 나간 소리는 하지도 말고요. 잠시만요. 이게 예. 컵홀더가 어디 있어요? 열었는데. 아니, 튀어났어요. 아, 네. 네, 두 개 다 안 써요, 저는. 네. 그래서 이렇게 컵홀더가 없는 차. 네, 또 이게 기사님을 희생해서 네. 옆자리도 거의 안 타거든요. 옆자리도 짐칸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여기에 원래 컵홀더가 있는 건가 이렇게? 없죠. 없어서 제가 이제 달아놓은 겁니다. 이런 디자인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네. 동호회에서는 아pe다 이렇게 네. 뭐 유모차 뭐 컵홀더를 이렇게 달아놓으신 분도 계시고, 네. 뭐 3D 프린팅해서 막 달아놓으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폴스타2 동호인. 네, 동호회 회원분들께서. 네, 회원분들께서는 네. 그냥 자체 제작한다. 그렇죠. 컵홀더를 쓸 수 있는 게 없으니. 정확히는 조수석을 배려해서. 아, 조수석을 배려해서. 네, 네, 배려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네, 이런 불상사가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말 많은 이제 뒷좌석 이제 시트가 굉장히 서 있기 때문에 네. 방석이 꼭 필요해요. 지금 말씀하신 방석이 필요하다는 게 뒷자리에 저렇게 설치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같은데 저게 엉덩이에 깔고 앉으라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허리에 받치라고. 네. 네. 허리의 각도를 약간 좀 눕힐 수 있게끔 눕혀갖고 다리를 꼬아서 우리 집에서 소파에 앉는 것처럼.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차는 운전석 빼고는 네. 다 뭔가 시트가 자리가 포지션이 안 좋은 거네요. 그렇죠. 다음 단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내비가 좀 T맵이 아무래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편한 것도 있는데, 일단 단점이 안내 음성을 받으면 전화가 왔을 때 음성이 아예 안 나와요. 볼보도 그렇고 폴스타도 그렇고 네. 지금 내비게이션을 자체 내비가 아니라 SK에서 개발한 내비게이션을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음성 인식도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 굉장히 적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시는 거는 전화할 때 안내 음성이 안 나온다. 네. 그래서 왜 불편한지. 무조건 그림을 봐야지만 길을 찾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에 집중하다 보면 길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거보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딱 문득 드는 생각은 네. 뭔가 방지턱이 있는데 그렇죠. 넘어간다던가 그런 속도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는데 네. 지나간다던가. 그것도 그렇고 음악을 듣다가도 내가 원치 않았을 때 내비 소리를 아예 끌 수도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왔을 때 내비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내비 소리 아예 끄고 싶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때는 내비가 아예 안 나오고 전화를 노래를 할 들을 때는 때는 내비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문제니까 지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언젠가 업데이트돼서 개선될 수도 있겠네요. 그걸 바라고 일단 있습니다. 지금 사면 이런 상태다. 현재 이런 상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장재가 이제 패브릭 재질이다 보니까 옆에 이제 여성분들 많이 타시는 경우에 뭐 선크림이나 파운데이션 만진 이제 손으로 만지게 되면은 유분기 때문에 네. 하얗게 좀 많이 묻는다. 얼룩덜룩. 네. 솔직히 이 의자도 패브릭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패브릭이 굉장히 싫다 하시는 네. 분들이 많고 특히 한국 분들이 패브릭 솔직히 싫어하시고. 정확히는 패브릭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위브테크라 그래서 인조 가죽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조 가죽이래요? 네. 네. 그러니까 느낌은 패브릭인데 네. 근데 사실 오염이 될까 더러워질까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네. 직물 시트의 촉감이 굉장히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쾌한 느낌을 줄 때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더울 때 직물 시트에 타면 네. 굉장히 땀나는 것 같고 더 더운 네. 것 같고. 네. 저도 지금 살짝 느끼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더해지는 게 쿨시트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더운 느낌이 그대로 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해결 방법은 타기 전에 더우면은 에어컨을 미리 틀어놓자.
앱으로 앱으로 네. 미리 타기 전에. 네, 핸드폰으로 미리 틀어놓자. 뭐 그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단점 중에 또 이제 환경부 충전, 구형 충전기 같은 경우에 충전을 꽂으면은 충전 거부 사태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충전 거부. 네. 호환이 안 돼 갖고 충전 거부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너들은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처음 사시는 분들도 모르죠. 모르면 뭐 카페에 물어보고 뭐 고장난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고 또 고장난 줄 알고 다른 곳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90%부터는 100%까지 거의 급속으로 때려도 완속 속도의 거의 충전 속도가 나온다. 충전이 80, 90% 이상부터는 엄청 느려진다, 급속으로 해도.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기에 오류가 있어가지고 충전이 안 된다. 네. 이러면은 계속 돌아다니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방법이 거예요? 없습니다. 폴스타에서 충전기 호환성 오류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줬는데 오류가 나와요.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꽂은 다음에 들고 당기면서 들고 있다가 이제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놓으면은 충전이 돼요. 이게 듣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 아이폰 쓰는 사람들 옛날에 네. 아이폰 충전이 뭔가 안 잘 되기 시작하면 맞아. 꽂아갖고선 예, 이렇게 예, 맞아요. 맞춰줘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조심히 놓고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게 지금 차에서도 예. 발생하는 거구나. 이거 진짜 전기차의 단점으로 충전 불편함을 꼽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네. 그 상태에서 더 들어간 또 불편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우리나라 제품 차량보다는 호환성 문제에서는 조금 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은 네. 볼보랑 폴스타를 연관지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실제로 폴스타를 사서 타는 입장에서 폴스타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도 아니고 그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타봤을 때. 타봤을 때 네. 원업이지 않을까요? 폴스타라는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컨셉카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 폴스타 5라 그래서 컨셉카로는 프립세트라고 나오는 건데 예상 가격은 2억. 그리고 그 다음 나올 차종은 폴스타 4라고 해서 이제 중소형 SUV. 그 다음 차종은 O2라 그래서 이제 하드탑 컨버터블. 사실 앞으로 나올 차종만 보면은 1억 이하의 차는 출시를 할 예정이 없거든요. 네. 폴스타라는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맞는 건데 과연 폴스타 2라는 차종이 그러면 프리미엄 차냐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컨텐츠를 보고 있는 분들은 네. 이 차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려고. 살 때 이런 건 좀 주의해라. 이런 건 좀 다시 확인하고 사면 좋다. 내가 지금 차량이 산타페, 팰리세이드, 네. 그랜저 이런 차량인데 기름값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그 차를 팔고 전기차를 사고 싶은데 이걸 사야겠다.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왜요? 일단은 그런 분들의 공간감에서는 아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갑자기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랜저, 산타페, 팰리세이드를 타다가 공간으로만 봤을 땐 지금 이거는 아반떼와 소나타 사이. 그냥 아반떼보다도 못하죠. 그렇게 공간감을 원하신다면 권하고 싶지 않고요. 저는 사실 전기차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냥 사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확인했어요. 한도가 되는가? 두 번째, 나는 과연 진짜 용기가 있는가? 차는 용기로 사는 거니까. 아, 그쵸. 안 되면 언제든지 팔면 돼요. 전기차는 어차피 뭘 해도 거의 손해 안 보니까. 어쨌든 전기차 살 생각이 들었으면 지금이 살 때다. 다만 공간감을 원하면 이 차는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Goodbye, darling, goodbye, dear.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 again.